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혹시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나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혹시 잠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사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부터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불면증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그리고 실용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불면증이라고 하면 단순히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예요. 불면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잠들기가 어려운 경우예요. 침대에 누워서 1시간, 2시간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잠드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두 번째는 밤중에 자주 깨는 경우예요. 겨우 잠이 들었는데 2~3시간마다 깨서 다시 잠들기까지 또 한참이 걸리는 거죠.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새벽에 너무 일찍 깨는 경우예요. 아직 알람도 안 울렸는데 새벽 4시, 5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들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지내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되면 낮에도 정말 힘들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피곤하니까 삶의 질이 확연히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잠이 안 올까요? 사실 원인이 정말 다양해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에요. 요즘 누구나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에 아직 낮이야. 잠들면 안 돼라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카페인도 큰 문제예요. 보통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밤에 잠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점심 이후에 카페인을 드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또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알코올은 잠의 질을 떨어뜨려요. 처음에는 잠이 올 수 있지만 밤중에 자주 깨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거든요.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 패턴도 문제예요. 평일에는 1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데 주말에는 새벽 3시에 자고 오후 12시에 일어나는 식으로 생활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져요. 하지만 생활 습관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심리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쳐요. 머릿속에 걱정이 가득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오잖아요. 몸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잠이 안 와요. 만성 통증이나 갑상선 질환,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특히 하지불안증후군은 다리가 계속 불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특히 스트레스와 불면증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원래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어도 몸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마치 사자가 쫓아오는 것처럼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건 악순환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더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져요.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그러면 또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특히 잠자리에 누워서 어떻게 하지? 내일 일어나야 하는데라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더욱 잠이 안 와요.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뇌가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불면증을 그냥 잠 못 자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기간 잠을 못 자면 정말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먼저 심혈관계에 큰 문제가 생겨요.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해져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불면증 환자의 심장 관련 사망 위험이 53%나 높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수치죠. 그리고 당뇨병이나 비만 같은 대사 질환도 잘 생겨요. 잠을 못 자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야식을 더 많이 먹게 되고 살도 더 찌게 되는 거예요. 정신 건강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잠을 못 자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죠. 면역력도 떨어져요.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어요. 심지어 일부 암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사고 위험도 높아져요. 졸음운전이나 직장에서의 실수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죠.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수면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수면 일지라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간단해요. 매일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실제로 잠든 시간은 언제인지, 밤에 몇 번이나 깼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날 하루 컨디션은 어땠는지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수면 패턴이 다를 수 있거든요. 나는 매일 12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1시가 넘어서 잠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면 일지를 보면 어떤 요인이 잠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커피를 마신 날에는 잠이 안 오는구나. 또는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에는 밤에 자주 깨는구나.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을 때도 이런 기록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훨씬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요라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첫 번째는 수면 스케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에서 3주 정도 꾸준히 하면 몸이 적응해요. 두 번째는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게 좋아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같은 것들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적어도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같은 것들을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정말 어렵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폰의 야간 모드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해요. 온도는 대략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에 방해가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몸이 피곤해져서 잠이 잘 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 해소와 생체 리듬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만 잠들기 4시간 전부터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많이 먹으면 소화 때문에 잠이 안 와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낮잠을 조절하는 거예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서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정말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에서 30분 정도만 자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음주를 줄이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올 수 있지만 밤중에 자주 깨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어요. 특히 잠들기 4시간 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자연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화학적인 수면제보다는 자연스럽게 수면을 도와주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키위예요. 정말 신기한 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먹으면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잠자는 시간도 늘어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고 해요. 키위에는 세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수면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타트 체리나 체리 주스도 정말 좋아요. 체리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들어있어서 수면을 도와줘요. 하루에 체리 주스를 2잔 정도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견과류도 좋아요.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것들이 좋은데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도와줘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캐모마일 차도 전통적으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차로 알려져 있어요.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를 진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좋아요. 따뜻한 우유도 좋아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세라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줘요. 그리고 따뜻한 것을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졸음이 오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대추가 정말 좋아요. 대추에는 칼슘과 사포닌, 스피노신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도와줘요. 대추차로 끓여서 마시면 더욱 좋은데 대추씨까지 함께 끓이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상추도 의외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상추에는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자연적인 진정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나나도 좋아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칼륨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도와줘요.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바나나 하나 정도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연식품 외에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이 있어요. 물론 음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멜라토닌 보충제예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충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그네슘도 좋아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현대인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보충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GABA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건 뇌에서 각성을 억제하고 안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이지만 스트레스가 많으면 부족해질 수 있어요. 태아닌도 좋은데 이건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각성 효과는 없으면서도 정신적인 안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최근에는 감태 추출물이나
미강주정 추출물 같은 것들도 식약처에서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았어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영양제를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또는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불면증 해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스트레스 관리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와 불면증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복식 호흡부터 시작하면 돼요. 배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가나 스트레칭도 좋아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마음의 안정도 가져다줘요. 특히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서 잠들기 쉬워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글로 정리하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요. 특히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글로 써내려가면 머릿속에서 맴돌던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취미 활동도 중요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거든요. 독서든 음악 감상이든 그림 그리기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지지도 중요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다 써봐도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특히 불면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수면 전문의를 찾아가 보세요. 병원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치료법이에요. 약물 치료보다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수면다원 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하룻밤 동안 병원에서 잠을 자면서 뇌파, 심전도, 호흡 등을 측정하는 검사인데 수면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수면제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더 심한 불면증이 올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불면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는 것을 실천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불면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는 꾸준히 노력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면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만든 결과예요. 스스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불면증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문제이고 많은 분들이 극복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밤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좋은 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에도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